안녕하십니까. 오후의 시한스푼 55번째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협회장 신앙송가 엄정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 우수, 개구리도 잠을 깬다는 경칩까지 지났으니 완연한 봄이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못한 채 봄을 맞이하는 애청자님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도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신앙송가님들과 함께 봄에 관한 꽃을 주제로 즐거운 시한스푼 시간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도 바쁜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낭송가님들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낭송가님들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대면 무작정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들과 시로의 여행 오늘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큼 다가온 봄 오후에 시 한 스푼 듣고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며 오후의 시 한 스푼을 엄정행 테너의 목소리로 봄처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봄꽃 중에는 매화꽃과 산수유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은데요. 매화꽃 필 때면을 여는 시로 제가 낭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매화꽃 필 때면, 박현영. 추위가 떠날 때쯤이면 고운 꽃망울을 피워 봄의 향연을 펼쳐내는 매화. 대지를 꽃으로 수놓고 사랑의 향기로 채워주었던 너의 천상의 꽃이었어. 하얀 꽃잎이 배물고 두근대는 가슴으로 뛰어다녔지. 은빛 물결 찰랑거리고 햇살은 따뜻했어. 사랑하는 그대와 고고한 너의 모습에 취해 매화꽃 등 동산을 거닐며 어둠이 내리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속삭였어. 매화꽃 필 때면 그 사람을 그리며 사랑을 노래한다. 네, 박현영 시인님은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으로 등단하셨고 대한창작문예대학 10기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2019년 수상으로는 대한문인협회 경기지회 향토문학상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셨고 순 우리말 글짓기 장려상도 받으셨더라고요. 2020년 금주의 시 선정 등 양력은 간단하더라고요. 김선희 낭송가님 이어서 시 한 편 낭송하실까요? 네, 매화불 정호승 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매화불 정호승. 꽃이 피었다고 또 우느냐, 꽃이 졌다고 또 굽느냐. 꽃이 피면 용서한다고 약속해놓고 꽃이 졌다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면 잊기라도 하여라.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봄바람에 홍매화로 피어나 너를 바라보는 게 바로 용서가 아니더냐. 죽고 싶을 때가 가장 살고 싶을 때이므로 꽃이 질 때 나는 가장 아름답다. 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두려워하지도 기다리지도 말고 꽃이 질 때 너도 나와 아름다워라. 네, 정호성 시인님의 시는 지난번 회차에서도 저희 팀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김선희 낭송가님, 정호성 시인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학계에서는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죠. 네, 그렇죠. 1950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셨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첨성대로 등단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를 졸업하셨고요. 수상으로는 서울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편은문학상, 가톨릭 문학상, 상화시인상, 공초문학상을 받으셨고 저서로는 다람쥐똥, 슬픔이 택배로 왔다, 꽃지는 저녁, 산산조각 등 수많은 다작이 있습니다. 네, 정호성 선생님은 정말 슬픈 시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오죽 별명이 슬픈 시인이라는 네. 그런 호칭까지 있더라고요. 네, 정호성 시인님은 전업 작가로서 시인님의 시는 예술로서의 쾌락보다는 도덕적인 기원성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봄길 소개해 드렸었지요. 그리고 정지용 문학상 제2회 수상도 하셨고요. 네, 이어서 김경남 노래로 봄의 전주곡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희 낭송가님 신앙송 준비되셨지요? 네. 네, 이혜인 시인님은 워낙 광범위해서 봄꽃시에도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나리 낭송하겠습니다. 개나리 이혜인 눈웃음 가득히 봄 햇살 담고 봄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 잎새도 달지 않고 달려나온 내 입의 별꽃 개나리꽃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길게도 느려뜨렸구나. 내가 가는 봄맞이길 앞질러 가며 살아피는 기쁨을 노래로 엮어내는 샛노란 눈웃음 꽃. 네, 이혜인 시인님도 여러 번 소개를 저희 프로에서 해드렸는데 시인님의 시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많아서 자주 사실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개나리꽃에 대한 꽃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개나리 꽃말은 희망, 순결, 깊은 정, 달성이라고 하는데요. 개나리 꽃은 작아도 꽃잎이 네이크로바처럼 네 갈래여서인지 꽃말도 네 가지 뜻으로 의미가 다양하더라고요. 예, 이어서 김선희 낭송가님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낭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 피었다 하길래 나상국 하얀 눈 속에 매화꽃 피었다고 남녘에서 소식 전해오더니 3월 초 어디선가 꽃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달래꽃 피었다 하길래 김소월을 만나려 산에 올랐는데 천리안을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보이지 않고 옷소매를 헐렁하게 여기는 꽃샘 추위만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다. 진달래꽃 하면은 김소월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영변의 약산 진달래지요. 시어가 3월 초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상국 시인님의 시를 낭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김선희 낭송가님은 봄에 피는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꽃들은 많이 많죠? 있는데 예, 오늘 이 시에 그 김소월을 만나려 산에 올랐다는 이 시어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네. 저도 차를 몰고서 오고 가며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아련한 생각에 이렇게 이제 빠져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저도 그 여린 꽃잎을 네네. 따먹으러 산에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랑 따먹었을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집 남자친구였나 아랫집 그 어린 시절에도 여자친구였나 뒷집에는 남자친구가 살고 아랫집에는 여자친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길 텐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추억을 기억하면서 혼자 이렇게 웃음 짓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셨군요. 네. 예.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봄에 관한 시나 노래를 듣다 보면 나른해지는 느낌도 들고 왠지 조금은 들뜬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낭송가님들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영애는 나는 졸리기도 웃기만 해. 하고. 네, 저도 봄에 관한 시나 노래를 들으면 예. 왠지 모르게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참 봄에는 뭐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참 깊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영애 낭송가님 낭송해 주실까요? 네. 제비꽃 남정님 발에 짓밟히는 응달부터 봄은 먼저 껴안아주고 싶었던 걸까. 세상이 버린 듯한 모퉁이에 보랏빛 희망이 봄부터 먼저 봄으로 피어올랐다. 파란 줄에 서지도 빨간 줄에 서지도 못한 보라가 올망졸망 모인 차가운 바닥에 제비꽃 희망이 봄부터 먼저 봄으로 피어올랐다. 네, 봄에 피는 꽃들은 정말로 올망졸망 작은 꽃들이 참 많은데요. 시인님들도 작은 꽃 하나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들을 글로 표현하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 마당에도 봄만 되면은 그냥 제비꽃이 제가 이렇게 막 굴락으로 심어놨어요. 한 옆에다. 근데 보랏꽃 조그만 게 막 피면은 굴락으로 피면 그것 또한 네,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남정님 시인님도 그 작은 꽃을 보고 이렇게 시어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에디스 창의 인재연구소 대표님이신 남정님 시인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닮은 계절시를 많이 쓰셨고요. 민들레, 여름 행복, 단풍의 노래, 겨울 아침 등 여러 편의 계절시가 있습니다. 네. 저서로는 사랑, 지구 너머의 계절이 있고요. 수상으로는 동서문학상, 독도 문예의 대전, 서울 지하철 시 공모전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성수의 목련꽃 필 때면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목련꽃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같아서 새삼 마음을 정화해 보기도 하는데요. 참 잘 들었습니다. 김선희 낭송가님 시 한 편 낭송하실까요? 네. 목련꽃 피는 봄날에 용혜원 봄 햇살에 간지럼 타 웃음보가 터진 듯 피어나는 목련꽃 앞에 그대가 서면 금방이라도 얼굴이 더 밝아질 것만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장 행복한 모습 그대로 피어나는 이 꽃을 그대에게 한아름 선물할 수는 없지만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쁨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봄날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아름답기에 꽃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목련꽃들이 그대 마음의 웃음 보따리를 한아름 선물합니다. 목련꽃 피어나는 거리를 그대와 함께 걸으면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함께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역시 목련꽃이도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군요. 용혜원 시인님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의 주제를 정해놓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 시인님 시를 보내드리는 것이 자꾸 중복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뭐 저희 프로는 어차피 시를 보내드리는 프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두 분 낭송가님들 목련꽃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보셔요. 목련꽃에 대한 에피소드 이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방문 수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상자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 마당에 감나무처럼 그런 그 목련꽃 나무가 후드러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그냥 목련꽃 나무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그래서 막 사진을 찍었고 그거를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에 올렸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이제 프로필 그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 보니까 2014년에 어. 지금까지 그 사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시대. 이영애 낭송가님은. 저는 옥천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우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목련 축제를 했어요. 맞아. 네. 여중에서.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학교에 목련 나무가 이렇게 작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련을 보면.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여중에 목련제를 하게 된 것이 저희 지역 출신인 유경수 여사님께서 목련꽃을 그렇게 최고로 좋아하시는 꽃이래요. 그래서 여중에서 이제 목련 축제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에피소드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봄이 오면 듣지 않을 수 없는 이 노래를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종의 들꽃 듣겠습니다. 네, 들꽃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낭송가님 다음 시 준비되셨나요? 네. 벚꽃 이 앙큼한 사랑아. 최원정. 햇살 한 줌에 야무진 꽃봉오리 기꺼이 터뜨리고야 말 그런 사랑이었다면 그간 애간장은 왜 그리 녹였던 게요. 채 한 달도 머무지 못할 사랑인 것을 눈치챌 사이도 없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 얄궂은 봄날 밤낮으로 화사하게 웃고만 있는 게요. 한 줄기 바람에 미련 없이 떨구어 낼 그 야물찬 사랑이라면 애당초 시작이나 말지 어이하여 내 촉수를 몽땅 세워놓고 속절없이 가버리는 게요. 이 앙큼한 사랑아. 벚꽃을 보고 앙큼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최원정 시인님 생소하긴 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원정 시인님은 1958년생이시며 2004년 월간 시사문단 시 부문으로 등단하시고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자작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동인집, 달빛 샘가의 노래를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집신문학회 회원이고 한국시사랑문인협회 회원이십니다. 네, 근데 요즘 시인님들은 자기 프로필을 별로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최원정 시인님은 앙큼한 사랑을 시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맞춰서 음악을 잠깐 피고 지는 벚꽃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 피아노 연주로 봄의 왈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봄꽃에 대한 소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만큼 애청자 여러분들도 봄에 피는 꽃들을 즐기면서 코로나 이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김성희 낭송가님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 편 더 소개 좀 해주시죠. 산번나무 도종환. 아직 3번나무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개울물 흘러내리는 소리 들으며 가지마다 살갗에 화색이 도는 게 보인다. 나무는 희망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았지만 절망을 만나서도 작아지지 않았다. 묵묵히 그것들의 한복판을 지나왔을 뿐이다. 겨울에 대하여 또는 봄이 오는 소리에 대하여 호들갑 떨지 않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박해지지 않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요란하지 않았다.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았다. 절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 희망도 무서워할 줄
알면서. 네, 도종환 시인님도 청취자분들께 시한스푼에서는 뭐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저희 도종환 시인님은 수시로 소개가 잘 될 것 같아요. 교사 시인이면서 국회의원, 장관을 지내신 문학 정치 시인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954년 청주 흥덕구 강림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충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충남대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네요.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가 지병으로 사직하시고 계시다가 1986년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일약 유명 시인이 스타가 되셨죠. 되셨죠. 예. 스타 그리고 시인이죠. 예. 나중에는 이제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영화 음악 천일의 조용히 감상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일의 영화 줄거리는 1971년 영국에서 개봉된 시대극인데요. 16세기 영국 듀터 왕조의 국왕인 헨리 8세는 자신의 왕후인 앤 볼린을 처형하기 위해 재상 크로멜이 가지고 온 문서에 서명하려고 했어요. 헨리 8세는 자신이 앤과 결혼하기 위해 해왔던 일들을 회상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연들로 얼룩진 불행한 사랑이 헨리 8세는 결국 앤을 참수형에 처하게 되고 앤은 후에 여왕이 된 딸 엘리자베스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슬픈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음악이 슬프기도 하지만 조용히 들어보면 다시 또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음악 한번 감상했습니다. 이영애 낭송가님 낭송 준비되셨나요? 네. 꽃들은 저희들끼리 최경신. 종직이 하얀 목련이 봄을 알려 부서진다. 제 몸 때려 부서진다. 흰 종소리에 화들짝 놀란 산수유. 노란 불을 켜들어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막손을 지켜든 개나리가 샛길로 종종 걸음을 친다. 앞산 뒷산 진달래 떼지어 훌라춤을 추는데 아랫마을 철쭉이 덩달아 울줄거리니 동네방네 모두 바람났다고 라일락이 왁작하게 소문을 퍼뜨린다. 울 넘어온 소문에 모란이 빙긋 웃으며 한참 좋은 때구나. 네. 최경신 시인님 소개해 주실까요? 1930년 순천 출생이시며 1946년 호남일보, 다듬이 소리, 도둑고양이 등을 게재하셨고 1998년 포스트 모던 봄을 기다리며 외 5편으로 칠순의 나이로 등단하셨습니다. 수상으로는 한국문학예술진흥회 신인상, 제5회 한국문학예술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대문 높은 집, 내 안의 도둑, 물의 추억, 어머니 강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요즘은 녹음을 하다 보면은 뭐 1시간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FM 채널 주파수 104.9MHz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손태진의 노래로 새롭게 백만송이 장미를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낭송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